어느덧 해는 저물고 집안에는 낯선 고요함만이 흐릅니다. 평생을 북적이던 소리들이 모두 사라진 자리에 이제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려오는 저녁.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노후에는 을의 가족들이 곁에 있어 든든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전화벨 한 번 울리지 않고 하루가 꼬박 지나가더군요. 수많은 어르신들이 바로 이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 이야기를 털어놓으십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해왔는데 정작 은퇴 후 텅 빈 집안에 남은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적막감과 머릿속을 떠도는 수많은 생각들 뿐이었다고 말입니다. 분명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노후 생존의 조건이 뿌리부터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나를 돌봐줄까를 기대하기보다 나 스스로 살아남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해야만 하는 시대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 특히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고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자 미덕이었습니다. 효라는 이름 아래 그것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굳건한 기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식들 역시 각자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 하루하루를 버티기에도 벅찹니다. 치솟는 집값, 팍팍한 살림, 자녀 양육 문제까지 한 집에 함께 살아도 물리적, 심리적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혼자 산다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하거나 외로운 일이 아닌 가장 보편적인 삶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 혼자 살아가야 한다면 나는 과연 괜찮을 자신이 있는가? 만약 조금이라도 망설여지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의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바로 피할 수 없이 다가오는 홀로 서기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을 것인가?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단단하게 지켜낼 수 있는 핵심 생존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외롭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외출할 때 함께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 몸이 아파 누워있을 때 약 한 봉지 사다 줄 사람이 없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의논할 상대가 없다는 것. 이 세 가지의 부재가 반복되면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홀로 살아가는 이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결국 우리 대부분은 삶의 마지막 여정에서 자연스럽게 혼자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족 구조, 복지제도, 의료와 주거 환경까지 모든 것이 거대한 개인화의 흐름 속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 변화가 아니라 시대 전환이라고 표현해야 할 만큼 거대한 물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전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혼자 살아도 무너지지 않는 법, 세상과 고립되지 않는 법, 무력감의 늪에 빠지지 않는 법. 이것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만이 앞으로의 노후를 건강하고 당당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혼자 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은 대부분 어떡하지? 라는 막연함에서 시작됩니다. 혼자가 되면 어떡하지? 아프면 누가 나를 돌봐주지? 이 지독한 외로움은 어떻게 견뎌내지? 하지만 막연한 걱정은 우리를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들 뿐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혼자는 불행이 아닙니다. 혼자 살아도 얼마든지 지혜롭고 건강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위해 지금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관계의 재구성, 생활 방식의 재설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정신력과 신체력의 관리입니다. 오늘 저희는 먼저 은퇴 후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그 시대적 배경과 사회의 흐름을 짚어보고 이 변화의 파도 속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세 가지 핵심 생존 전략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앞으로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혼자 살아도 당당하게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오롯이 내 삶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법. 그 지혜를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저희 이야기에 집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단 한 번이라도 고개를 끄덕이게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함께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여러분의 빛나는 내일을 위한 소중한 결심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독거노인이라는 단어는 뉴스 사회면에나 나올 법한 특수하고 안타까운 사례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1인 가구는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노인의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고령층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이제는 사회의 예외가 아닌 가장 일반적인 삶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변화가 너무나 조용하고 빠르게 우리 곁으로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이 변화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고 우리 대부분은 설마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이 거대한 파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왜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닥쳤는지 그리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가족이 더 이상 절대적인 의지처가 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부모와 자식이 한 지붕 아래 함께 사는 대가족 제도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당연했고 부모는 노년의 자식의 돌봄을 받으며 편안한 여생을 보낼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자식 세대 역시 살아가기가 너무나 벅찹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취업난, 결혼과 양육의 부담, 천정부지로 솟은 주거 문제까지 현대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개인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족 간의 거리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단순히 몸이 멀어진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거리 또한 그렇습니다. 같은 도시, 심지어 같은 동네에 살아도 바쁜 일정과 소통의 단절, 오랜 갈등의 골 때문에 예전처럼 살갑게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슬픈 현실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불효해서가 아니라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식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는 나 스스로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더 절실한 시대입니다. 둘째, 사회적 관계가 너무나 쉽게 단절되는 구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평생을 몸담았던 직장을 그만두는 순간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깊게 사회적 고립 상태로 빠져듭니다. 아침마다 나누던 출근길의 인사, 동료들과 함께하던 점심시간의 대화, 때로는 열띤 토론까지. 이 모든 일상적인 연결고리가 한꺼번에 사라지고 나면 남는 것은 오롯이 나 혼자뿐이라는 막막함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 관계를 맺는 것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가 에너지 소모가 큰일처럼 느껴져 피곤하고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어느 순간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하는 생각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게 됩니다. 이렇게 관계가 줄어들고 고립이 깊어지면 그 다음 찾아오는 것은 바로 우울감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우울은 건강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셋째,
우리 사회의 복지나 제도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국가의 복지나 제도는 물론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에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개개인의 생활에 와닿기까지는 아직 거리감이 큽니다. 일상적인 병원 방문, 갑작스러운 위급 상황 대처, 매 끼니 식사 해결, 빠듯한 생활비 문제까지 이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공적인 제도의 도움은 아직 멀게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시골 지역이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고령자일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꼭 필요한 정보는 잘 전달되지 않고 정작 필요한 서비스는 먼 곳에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홀로 살아가는 노년의 삶은 외로움 그 자체보다 버틸 수 있는 힘의 부재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 살아야만 한다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바로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나 스스로 일상을 지켜내는 기술을 익히고 요동치는 감정을 관리하며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기술이나 정보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준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혼자가 되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혼자일 때 무너지는 내가 무서운 겁니다.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노후 생존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제부터는 혼자 살아도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단단하게 지켜줄 3가지 생존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전략들은 누구나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으며 준비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생존 전략, 관계의 지도를 새롭게 그리십시오. 노후의 진짜 중요한 관계는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매일의 일상을 함께 나누고 소소한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 함께 공원을 걷는 산책 동반자, 동네 카페에서 자주 마주치는 익숙한 얼굴. 바로 이런 작고 소중한 연결들이 홀로인 삶을 견디게 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먼저 전화를 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나의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관계는 더 이상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용기 있게 만들어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동네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십시오.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 주민센터의 평생교육원, 도서관 프로그램 등 찾아보면 좋은 기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몸이 조금 귀찮고 어색하더라도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용기를 내어 나가보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의 남은 삶을 바꿀 귀한 인연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오래되어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보십시오. 10년, 20년 전에 소원해진 친구라도 괜찮습니다. 잘 지내니? 라는 짧은 문자 한 통, 어색함을 무릅쓴 전화 한 통이면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인생을 더 풍요롭게 누리는 법입니다. 셋째, 작은 인사를 생활화하십시오.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는 가게 주인, 아파트 경비 아저씨, 마을버스 기사님에게 먼저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라고 인사를 건네보세요. 매일 반복되는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느 날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끈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는 사람을 줄이는 시기가 아니라 내 삶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관계를 새로 짜는 시기입니다. 더 가까운 사람, 더 자주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당신의 사회적 관계망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생존 전략, 내 몸을 지키는 일은 결국 나의 목임을 기억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노인의 건강은 단순히 아프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플 때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누군가가 챙겨주는 따뜻한 밥이 없고 약 먹을 시간을 알려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돌보는 구체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첫째, 스스로 밥을 챙겨 먹는 습관이 곧 생존입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라면이나 빵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아지면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간단한 반찬이라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습관,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둘째, 걷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몸도 마음도 쉽게 무거워지고 가라앉습니다. 하루 30분, 동네 한 바퀴를 걷는 것만으로도 심장 건강, 우울감 해소, 기억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걷는 것은 단순히 운동이 아니라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셋째, 혼자서 병원에 가는 훈련을 하십시오. 누가 같이 가주지 않으면 병원 못 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급하고 위급할 때는 누구도 곁에 없을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를 예약하는 것부터 의사의 설명을 듣고 진단서를 확인하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해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것이 진짜 홀로 서는 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상 연락망은 꼭 마련해 두십시오. 위급 시에 연락할 사람, 다니는 병원 정보, 복용하는 약물 정보 등을 종이 한 장에 명확하게 적어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는 작은 습관이 당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은 누군가 도와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내 몸을 돌보는 것이 귀찮게 느껴질수록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세 번째 생존 전략, 마음을 관리하는 능력이 진짜 자산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때로 몸의 고통보다 더 깊고 아픕니다. 조용한 집, 울리지 않는 전화, 말 한마디 나눌 이 없는 하루. 이런 시간이 반복될수록 사람은 스스로를 쓸모없어진 존재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감정이 만들어내는 착시 현상일 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잘만 활용하면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가장 자유롭고 깊이 있으며 창조적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생산적인 나만의 루틴을 만드십시오.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간단한 운동을 하거나 작은 화초를 기르는 것 같은 활동을 해보세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시간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감정일기를 써보십시오. 오늘 하루 기분이 어땠는지, 왜 그런 기분이 들었는지 몇 줄이라도 적고 나면 신기하게도 복잡했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정리가 됩니다. 글쓰기는 나 자신을 가장 솔직하게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셋째,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했어. 이만하면 정말 잘한 거야.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을 아무도 해주지 않는다면 이제는 내가 나에게 해주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감정을 다독여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자꾸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지 않아도,
당신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당신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말로만 듣는 전략은 머릿속에 남지만 사람의 이야기는 가슴에 남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혼자의 삶을 선택했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혼자가 된 뒤에도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낸 분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그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80의 나이에 새로운 가족을 만드신 경기도 남양주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80이 넘은 지금도 혼자 살아가십니다. 남편은 20년 전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은 먼 외국으로 떠나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서웠어요. 문을 열면 아무도 없고 말 한마디 없이 하루가 끝나니까요. 그런 할머니의 삶을 바꾼 것은 동네 주민센터의 반찬 나눔 모임이었습니다. 우연히 공고지에 붙은 글을 보고 용기를 내어 찾아간 그곳에서 할머니는 비슷한 처지의 또래 할머니 5분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매주 목요일이면 각자 정성껏 만든 반찬을 한 가지씩 가져와 서로 나누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수다를 떨며 다음 주 장보기를 함께 계획합니다. 가끔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서로의 보호자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진짜 가족이지 가족이 따로 있나. 나는 이제 목요일만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요. 순자 할머니처럼 나의 외로움을 솔직하게 꺼내 보이는 작은 용기가 사람과 사람을 다시 연결하고 피보다 진한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79의 나이에 걷기 일기로 건강을 되찾은 서울 마포구의 박형근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20여 년간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은퇴한 후 어르신은 단 한 번도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병원 가는 건 더 무섭더라고요. 괜히 검사했다가 안 좋은 거라도 나올까봐. 그런 어르신의 삶에 변화가 생긴 것은 바로 걷기를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아파트 한 바퀴를 도는 것도 숨이 차고 관절이 아팠지만 매일 아주 짧게라도 걷고 그날의 기록을 수첩에 남기면서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시간, 몇 분을 걸었는지, 그날의 기분은 어땠는지, 걷기 일기를 쓰다 보니 이제는 매일 오전 10시면 공원 벤치에 앉아 일기를 쓰는 것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신경 쓰기 시작하니까 신기하게 몸도 마음도 덜 아픈 것 같아요. 현근 어르신의 이야기는 건강은 병원이 아니라 좋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혼자서도 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건강 도구가 바로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깊은 슬픔을 딛고 다시 노후 대학생이 되신 부산에 사시는 68세 정희숙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녀는 방 안에만 머물렀습니다. 누구를 다시 만날 자신도 세상 밖으로 나갈 용기도 없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도서관에서 본 놓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포스터 한 장, 그 중에서도 한글씨 쓰기 강좌가 그녀를 세상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강의실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쓴 글을 사람들 앞에서 소리내어 읽고 눈물을 쏟았던 그날을 그녀는 잊지 못합니다. 아,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내 슬픔도 아픔도 글로 옮기니까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녀는 지역 문학회 회원이 되어 정기적으로 시를 발표하고 다른 어르신들의 글을 읽어주는 봉사활동도 합니다. 내가 아직도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가장 큰 위로가 돼요. 희숙님의 사례는 마음을 돌보는 것은 결국 표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늦은 시작이라도 그것이 나를 다시 살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입니다. 이 세 분의 삶은 모두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주 작은 실천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모임 참석, 하루 10분의 걷기, 시 한 편을 읽고 써보는 용기. 우리는 너무 거창한 계획을 세우려다 쉽게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변화는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들의 삶이 바뀐 것은 결코 혼자서만 애썼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었기에 그 작은 실천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후 생존법의 핵심은 결국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작게 시작하는 행동,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과의 따뜻한 연결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이 들고 혼자 눈을 뜨는 그 시간이 외롭고 허전하게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혼자라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혼자가 됩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을 쓸쓸하게 보낼지 아니면 더 단단하고 풍요롭게 살아낼지는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삶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후의 삶은 마치 바람이 멎은 잔잔한 호수와 같습니다. 젊은 날의 거친 파도는 없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만 비로소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시간, 분주함에 밀려 돌보지 못했던 내 마음을 어루만져줄 여유, 그리고 이해관계를 넘어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힘. 이전에는 일과 가족 때문에 늘 뒷전으로 미뤄두었던 수많은 것들을 이제는 오롯이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진짜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도 이제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떨까요? 오늘 단 하나만이라도 해보는 겁니다. 창밖을 보며 10분 걷기, 식사 후에 오늘 하루 느낀 점을 몇 글자 적어보기, 혹은 이 영상을 보고 느낀 감정을 오래된 친구에게 문자로 보내보기.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 삶의 중심을 바꾸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혼자 살아도 따뜻한 삶은 가능합니다. 혼자 사는 것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따뜻하게 사는 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연습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돌보는 작은 습관을 만들고 나를 존중해주는 단 한 사람과라도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사람은 결국 관계 속에서 회복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관계의 시작은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부디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지금껏 정말 열심히 살아온 당신의 지친 어깨를 이제는 당신 스스로가 따뜻하게 토닥여 주어야 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혼자 살아야 하는 시대는 외로운 시대가 아닙니다. 혼자서도 단단히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힘을 기르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따뜻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이 혼자여도 괜찮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신 곁에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하루에 그리고 마음 한편의 작은 등불이 되어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끝까지 어느덧 해는 저물고 집안에는 낯선 고요함만이 흐릅니다. 평생을 북적이던 소리들이 모두 사라진 자리에 이제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려오는 저녁.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노후에는 을의 가족들이 곁에 있어 든든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전화벨 한 번 울리지 않고 하루가 꼬박 지나가더군요. 수많은 어르신들이 바로 이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 이야기를 털어놓으십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해왔는데 정작 은퇴 후 텅 빈 집안에 남은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적막감과 머릿속을 떠도는 수많은 생각들 뿐이었다고 말입니다. 분명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노후 생존의 조건이 뿌리부터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나를 돌봐줄까를 기대하기보다 나 스스로 살아남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해야만 하는 시대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 특히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고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자 미덕이었습니다. 효라는 이름 아래 그것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굳건한 기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식들 역시 각자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 하루하루를 버티기에도 벅찹니다. 치솟는 집값, 팍팍한 살림, 자녀 양육 문제까지 한 집에 함께 살아도 물리적, 심리적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혼자 산다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하거나 외로운 일이 아닌 가장 보편적인 삶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 혼자 살아가야 한다면 나는 과연 괜찮을 자신이 있는가? 만약 조금이라도 망설여지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의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바로 피할 수 없이 다가오는 홀로 서기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을 것인가?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단단하게 지켜낼 수 있는 핵심 생존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외롭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외출할 때 함께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 몸이 아파 누워있을 때 약 한 봉지 사다 줄 사람이 없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의논할 상대가 없다는 것. 이 세 가지의 부재가 반복되면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홀로 살아가는 이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결국 우리 대부분은 삶의 마지막 여정에서 자연스럽게 혼자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족 구조, 복지제도, 의료와 주거 환경까지 모든 것이 거대한 개인화의 흐름 속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 변화가 아니라 시대 전환이라고 표현해야 할 만큼 거대한 물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전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혼자 살아도 무너지지 않는 법, 세상과 고립되지 않는 법, 무력감의 늪에 빠지지 않는 법. 이것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만이 앞으로의 노후를 건강하고 당당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혼자 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은 대부분 어떡하지? 라는 막연함에서 시작됩니다. 혼자가 되면 어떡하지? 아프면 누가 나를 돌봐주지? 이 지독한 외로움은 어떻게 견뎌내지? 하지만 막연한 걱정은 우리를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들 뿐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혼자는 불행이 아닙니다. 혼자 살아도 얼마든지 지혜롭고 건강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위해 지금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관계의 재구성, 생활 방식의 재설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정신력과 신체력의 관리입니다. 오늘 저희는 먼저 은퇴 후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그 시대적 배경과 사회의 흐름을 짚어보고 이 변화의 파도 속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세 가지 핵심 생존 전략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앞으로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혼자 살아도 당당하게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오롯이 내 삶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법. 그 지혜를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저희 이야기에 집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단 한 번이라도 고개를 끄덕이게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함께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여러분의 빛나는 내일을 위한 소중한 결심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독거노인이라는 단어는 뉴스 사회면에나 나올 법한 특수하고 안타까운 사례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1인 가구는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노인의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고령층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이제는 사회의 예외가 아닌 가장 일반적인 삶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변화가 너무나 조용하고 빠르게 우리 곁으로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이 변화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고 우리 대부분은 설마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이 거대한 파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왜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닥쳤는지 그리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가족이 더 이상 절대적인 의지처가 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부모와 자식이 한 지붕 아래 함께 사는 대가족 제도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당연했고 부모는 노년의 자식의 돌봄을 받으며 편안한 여생을 보낼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자식 세대 역시 살아가기가 너무나 벅찹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취업난, 결혼과 양육의 부담, 천정부지로 솟은 주거 문제까지 현대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개인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족 간의 거리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단순히 몸이 멀어진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거리 또한 그렇습니다. 같은 도시, 심지어 같은 동네에 살아도 바쁜 일정과 소통의 단절, 오랜 갈등의 골 때문에 예전처럼 살갑게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슬픈 현실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불효해서가 아니라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식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는 나 스스로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더 절실한 시대입니다. 둘째, 사회적 관계가 너무나 쉽게 단절되는 구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평생을 몸담았던 직장을 그만두는 순간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깊게 사회적 고립 상태로 빠져듭니다. 아침마다 나누던 출근길의 인사, 동료들과 함께하던 점심시간의 대화, 때로는 열띤 토론까지. 이 모든 일상적인 연결고리가 한꺼번에 사라지고 나면 남는 것은 오롯이 나 혼자뿐이라는 막막함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 관계를 맺는 것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가 에너지 소모가 큰일처럼 느껴져 피곤하고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어느 순간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하는 생각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게 됩니다. 이렇게 관계가 줄어들고 고립이 깊어지면 그 다음 찾아오는 것은 바로 우울감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우울은 건강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셋째, 우리 사회의 복지나 제도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국가의 복지나 제도는 물론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에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개개인의 생활에 와닿기까지는 아직 거리감이 큽니다. 일상적인 병원 방문,
갑작스러운 위급 상황 대처, 매 끼니 식사 해결, 빠듯한 생활비 문제까지. 이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공적인 제도의 도움은 아직 멀게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시골 지역이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고령자일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꼭 필요한 정보는 잘 전달되지 않고 정작 필요한 서비스는 먼 곳에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홀로 살아가는 노년의 삶은 외로움 그 자체보다 버틸 수 있는 힘의 부재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 살아야만 한다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바로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나 스스로 일상을 지켜내는 기술을 익히고 요동치는 감정을 관리하며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기술이나 정보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준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혼자가 되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혼자일 때 무너지는 내가 무서운 겁니다.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노후 생존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제부터는 혼자 살아도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단단하게 지켜줄 3가지 생존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전략들은 누구나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으며 준비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생존 전략, 관계의 지도를 새롭게 그리십시오. 노후의 진짜 중요한 관계는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매일의 일상을 함께 나누고 소소한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 함께 공원을 걷는 산책 동반자, 동네 카페에서 자주 마주치는 익숙한 얼굴. 바로 이런 작고 소중한 연결들이 홀로인 삶을 견디게 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먼저 전화를 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나의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관계는 더 이상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용기 있게 만들어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동네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십시오.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 주민센터의 평생교육원, 도서관 프로그램 등 찾아보면 좋은 기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몸이 조금 귀찮고 어색하더라도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용기를 내어 나가보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의 남은 삶을 바꿀 귀한 인연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오래되어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보십시오. 10년, 20년 전에 소원해진 친구라도 괜찮습니다. 잘 지내니? 라는 짧은 문자 한 통, 어색함을 무릅쓴 전화 한 통이면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인생을 더 풍요롭게 누리는 법입니다. 셋째, 작은 인사를 생활화하십시오.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는 가게 주인, 아파트 경비 아저씨, 마을버스 기사님에게 먼저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라고 인사를 건네보세요. 매일 반복되는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느 날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끈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는 사람을 줄이는 시기가 아니라 내 삶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관계를 새로 짜는 시기입니다. 더 가까운 사람, 더 자주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당신의 사회적 관계망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생존 전략, 내 몸을 지키는 일은 결국 나의 몫임을 기억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노인의 건강은 단순히 아프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플 때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누군가가 챙겨주는 따뜻한 밥이 없고 약 먹을 시간을 알려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돌보는 구체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첫째, 스스로 밥을 챙겨 먹는 습관이 곧 생존입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라면이나 빵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아지면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간단한 반찬이라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습관,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둘째, 걷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몸도 마음도 쉽게 무거워지고 가라앉습니다. 하루 30분, 동네 한 바퀴를 걷는 것만으로도 심장 건강, 우울감 해소, 기억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걷는 것은 단순히 운동이 아니라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셋째, 혼자서 병원에 가는 훈련을 하십시오. 누가 같이 가주지 않으면 병원 못 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급하고 위급할 때는 누구도 곁에 없을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를 예약하는 것부터 의사의 설명을 듣고 진단서를 확인하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해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것이 진짜 홀로 서는 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상 연락망은 꼭 마련해 두십시오. 위급 시에 연락할 사람, 다니는 병원 정보, 복용하는 약물 정보 등을 종이 한 장에 명확하게 적어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는 작은 습관이 당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은 누군가 도와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내 몸을 돌보는 것이 귀찮게 느껴질수록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세 번째 생존 전략, 마음을 관리하는 능력이 진짜 자산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때로 몸의 고통보다 더 깊고 아픕니다. 조용한 집, 울리지 않는 전화, 말 한마디 나눌 이 없는 하루. 이런 시간이 반복될수록 사람은 스스로를 쓸모없어진 존재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감정이 만들어내는 착시 현상일 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잘만 활용하면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가장 자유롭고 깊이 있으며 창조적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생산적인 나만의 루틴을 만드십시오.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간단한 운동을 하거나 작은 화초를 기르는 것 같은 활동을 해보세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시간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감정일기를 써보십시오. 오늘 하루 기분이 어땠는지, 왜 그런 기분이 들었는지 몇 줄이라도 적고 나면 신기하게도 복잡했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정리가 됩니다. 글쓰기는 나 자신을 가장 솔직하게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셋째,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했어. 이만하면 정말 잘한 거야.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을 아무도 해주지 않는다면 이제는 내가 나에게 해주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감정을 다독여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자꾸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지 않아도 당신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당신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말로만 듣는 전략은 머릿속에 남지만 사람의 이야기는 가슴에 남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혼자의 삶을 선택했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혼자가 된 뒤에도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낸 분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그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80의 나이에 새로운 가족을 만드신 경기도 남양주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80이 넘은 지금도 혼자 살아가십니다. 남편은 20년 전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은 먼 외국으로 떠나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서웠어요. 문을 열면 아무도 없고 말 한마디 없이 하루가 끝나니까요. 그런 할머니의 삶을 바꾼 것은 동네 주민센터의 반찬 나눔 모임이었습니다. 우연히 공고지에 붙은 글을 보고 용기를 내어 찾아간 그곳에서 할머니는 비슷한 처지의 또래 할머니 5분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매주 목요일이면 각자 정성껏 만든 반찬을 한 가지씩 가져와 서로 나누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수다를 떨며 다음 주 장보기를 함께 계획합니다. 가끔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서로의 보호자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진짜 가족이지 가족이 따로 있나. 나는 이제 목요일만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요. 순자 할머니처럼 나의 외로움을 솔직하게 꺼내 보이는 작은 용기가 사람과 사람을 다시 연결하고 피보다 진한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79의 나이에 걷기 일기로 건강을 되찾은 서울 마포구의 박형근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20여 년간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은퇴한 후 어르신은 단 한 번도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병원 가는 건 더 무섭더라고요. 괜히 검사했다가 안 좋은 거라도 나올까봐. 그런 어르신의 삶에 변화가 생긴 것은 바로 걷기를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아파트 한 바퀴를 도는 것도 숨이 차고 관절이 아팠지만 매일 아주 짧게라도 걷고 그날의 기록을 수첩에 남기면서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시간, 몇 분을 걸었는지, 그날의 기분은 어땠는지, 걷기 일기를 쓰다 보니 이제는 매일 오전 10시면 공원 벤치에 앉아 일기를 쓰는 것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신경 쓰기 시작하니까 신기하게 몸도 마음도 덜 아픈 것 같아요. 현근 어르신의 이야기는 건강은 병원이 아니라 좋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혼자서도 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건강 도구가 바로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깊은 슬픔을 딛고 다시 노후 대학생이 되신 부산에 사시는 68세 정희숙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녀는 방 안에만 머물렀습니다. 누구를 다시 만날 자신도 세상 밖으로 나갈 용기도 없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도서관에서 본 놓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포스터 한 장, 그 중에서도 한글씨 쓰기 강좌가 그녀를 세상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강의실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쓴 글을 사람들 앞에서 소리내어 읽고 눈물을 쏟았던 그날을 그녀는 잊지 못합니다. 아,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내 슬픔도 아픔도 글로 옮기니까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녀는 지역 문학회 회원이 되어 정기적으로 시를 발표하고 다른 어르신들의 글을 읽어주는 봉사활동도 합니다. 내가 아직도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가장 큰 위로가 돼요. 희숙님의 사례는 마음을 돌보는 것은 결국 표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늦은 시작이라도 그것이 나를 다시 살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입니다. 이 세 분의 삶은 모두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주 작은 실천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모임 참석, 하루 10분의 걷기, 시 한 편을 읽고 써보는 용기. 우리는 너무 거창한 계획을 세우려다 쉽게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변화는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들의 삶이 바뀐 것은 결코 혼자서만 애썼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었기에 그 작은 실천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후 생존법의 핵심은 결국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작게 시작하는 행동,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과의 따뜻한 연결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이 들고 혼자 눈을 뜨는 그 시간이 외롭고 허전하게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혼자라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혼자가 됩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을 쓸쓸하게 보낼지 아니면 더 단단하고 풍요롭게 살아낼지는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삶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후의 삶은 마치 바람이 멎은 잔잔한 호수와 같습니다. 젊은 날의 거친 파도는 없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만 비로소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시간, 분주함에 밀려 돌보지 못했던 내 마음을 어루만져줄 여유, 그리고 이해관계를 넘어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힘. 이전에는 일과 가족 때문에 늘 뒷전으로 미뤄두었던 수많은 것들을 이제는 오롯이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진짜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도 이제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떨까요? 오늘 단 하나만이라도 해보는 겁니다. 창밖을 보며 10분 걷기, 식사 후에 오늘 하루 느낀 점을 몇 글자 적어보기, 혹은 이 영상을 보고 느낀 감정을 오래된 친구에게 문자로 보내보기.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 삶의 중심을 바꾸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혼자 살아도 따뜻한 삶은 가능합니다. 혼자 사는 것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따뜻하게 사는 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연습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돌보는 작은 습관을 만들고 나를 존중해주는 단 한 사람과라도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사람은 결국 관계 속에서 회복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관계의 시작은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부디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지금껏 정말 열심히 살아온 당신의 지친 어깨를 이제는 당신 스스로가 따뜻하게 토닥여 주어야 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혼자 살아야 하는 시대는 외로운 시대가 아닙니다. 혼자서도 단단히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힘을 기르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따뜻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이 혼자여도 괜찮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신 곁에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하루에 그리고 마음 한편의 작은 등불이 되어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끝까지 어느덧 해는 저물고 집안에는 낯선 고요함만이 흐릅니다. 평생을 북적이던 소리들이 모두 사라진 자리에 이제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려오는 저녁.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노후에는 을의 가족들이 곁에 있어 든든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전화벨 한 번 울리지 않고 하루가 꼬박 지나가더군요. 수많은 어르신들이 바로 이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 이야기를 털어놓으십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해왔는데
정작 은퇴 후 텅 빈 집안에 남은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적막감과 머릿속을 떠도는 수많은 생각들 뿐이었다고 말입니다. 분명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노후 생존의 조건이 뿌리부터